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입니다. 모델 S는 데뷔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다른 회사와 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테슬라인 걸 감안을 해도 업데이트가 좀 늦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랜만에 바뀐 만큼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뀌었죠. 업데이트된 모델 S는 외장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특히 플레드 모델이 추가가 된 게 특징이죠. 기존에도 굉장히 빠른 가속력을 자랑을 했지만 이 플레드는 더욱더 성능을 개선한 모델입니다. 현재의 라인업은 모델 S와 플레드 두 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 뭔가 이 라인업이 좀 단출해진 느낌이 있죠. 모델 S는 듀얼 모터고요. 플레드는 트라이 모터입니다. 플레드의 최고 출력은 1020마력이고요. 국내에서 판매 가격은 대략 1억 4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1인치 휠과 요크 스티어 등이 적용된 사양이고요. FSD는 없는 사양입니다.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474km고요. 외장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장보다는 내장 또는 기계적인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할 수가 있죠. 현재 테슬라의 주력은 모델 3와 Y고요. 국내에서도 두 차종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좀 눈이 익어서 그런지 이 모델 S가 상당히 커 보이네요. 물론 모델 S가 실제로도 큰 차이긴 하죠. 모델 S 플레드는 전폭이 2m에 가깝죠. 그리고 일반 모델 S와 비교하면은 외장 디자인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장식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딱 봤을 때 이 차가 플레드인 걸 알기가 좀 쉽지가 않죠. 차체 사이즈도 기존과 거의 같은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전장과 전폭이 늘어났고요. 파나메라와 비교해보면 차체 사이즈가 거의 같습니다. 전장과 전폭, 전고가 거의 같고요. 휠베이스도 10mm 차이밖에 안 나죠. 그리고 타이칸과 비교해보면 모든 수치가 다 크고요. 도어 핸들은 차체로 수납되는 플러시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키팝에서 카드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카드키를 비필러에 갖다 대면은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튀어나오는 방식이고요. 차에서 내려서 문을 잠글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키만 소지해서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외장에서 일반 모델 S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렁크에 보시면 딱 하나 레터링이 있어요. 플레드 레터링. 이걸로 플레드 모델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테일 램프는 차 크기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트렁크 리드에는 그 카본 스포일러가 적용이 됐죠. 그리고 이 차가 뒷유리가 같이 열리는 리프트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단과는 옆에서 봤을 때 비율 또는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 사이즈는 앞이 265에 35ZR21, 뒤가 295에 30ZR21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300이고요. 기본 사이즈는 19인치고요. 이 21인치 휠은 옵션입니다. 근데 21인치 휠 치고는 디자인이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죠. 예, 업데이트된 모델 S는 실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기본 디자인이 확 바뀌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내장재가 좋아졌어요. 이 차가 아마 모델 S 플레드라서 내장재가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모델 S 대비해서는 내장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기존의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차 가격 대비해서 내장재가 많이 좋다 그런 느낌 별로 없었는데 이 차는 기존 차에 비하면은 좀 고급차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테슬라의 전략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모델 변경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드웨어를 잘 안 바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거 대비해서는 내장재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를 잘 안 바꾸기 때문에 아예 내장재는 좋게 한다.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고요. 이 상단에 적용된 우레탄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푹신한 편이고요. 그리고 앞쪽의 그 길이에 비해서 대시보드의 넓이는 또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필러와 천장은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 역시도 그러니까 실제 만지는 촉감 이외에도 시각적으로 좀 더 고급스럽죠.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는 지금 실내가 화이트인데 이게 기존에 시승했던 모델 Y 시승차 그 화이트와 색상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화이트예요. 모델 S의 실내는 이번에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모니터가 17인치로 세로형이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가로형으로 17인치예요.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모니터 사이즈는 같지만 비율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게 달라져서 그런지 기존 대비해서 같은 사이즈지만 이게 좀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델 S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이미 17인치가 업계에서 가장 큰 모니터 사이즈였는데 아직까지도 이 17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네요. 지금 보시는 게 내비게이션이고요. 이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 안에 인터페이스는 기존과 기본적인 건 같습니다. 테슬라를 처음 타면은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모니터에서 그러니까 태블릿 PC나 뭐 핸드폰처럼 그렇게 조작을 하잖아요. 보면은 메뉴도 되게 많고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요 하단에 보시면은 요 차 그림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차 그림이 나오고요. 여기서 자동차와 관련된 메뉴를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모델 S는 기어 레버도 없어졌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벤츠의 기어 레버 칼럼식 있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모델 S가 벤츠와 공유하는 그런 부품이 여기저기 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싹 사라졌네요. 그래서
기어 셀렉터가 없어지면서 이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P가 있고 이게 D예요. 그러니까 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어서 하면은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 밟아야죠. 하면은 D로 바뀌고, 후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후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다른 회사에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굉장히 낯설 수가 있죠. 요 쭉 나열되어 있는 메뉴를 보시면은 위부터 이제 컨트롤인데, 이 컨트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앞뒤에 트렁크 열기와 도어 잠금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모델 S처럼 사이드 미러와 뭐 스티어링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선택을 하고, 스포크에 있는 볼 있잖아요. 그걸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타면은 굉장히 낯설죠. 예를 들어서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려고 하면은 사이드 미러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포크에 있는 볼로 조절을 합니다. 물론 이게 미러 각도 자동 조절이 있고 미러 자동 조도 조절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하면은 좀 불편하고, 스티어링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스포크 볼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스펜션 상승과, 그러니까 이게 위치 저장이죠. 예를 들어서 과속 방지턱이 되게 높은 곳이 있다. 그럴 때는 거기서 미리 이걸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위치에 가면 자동으로 서스펜션이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 또 새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니터가 각도가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중앙이 가장 오른쪽이잖아요. 이게 중앙.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니터가 좀 크다 보니까 저 반대쪽이 약간 좀 멀어 보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운전자 혼자 운전을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모니터가 한층 잘 보이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또 각도 조절이 꽤 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시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글로우 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글로우 박스가 열리죠. 닫는 건 수동이고요. 페달 및 스티어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주로 드라이브 모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위에 보시면 가속이 있고, 가속이 크게 보면은 컴포트와 스포츠, 풀레드 세 가지고, 또 가장 빠른 드래그 스트림 모드도 있고요. 여기서 런치 방법을 클릭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모드도 컴포트와 표준, 스포츠가 있고요. 또 트랙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에 맞게 이런 부분을 트랙 모드로 하니까 이렇게 계기판에 이렇게 뜨는군요. 그리고 사용자화를 누르면 여기서 핸들링 밸런스라든가 또는 레이스 프리셋, 드리프트 프리셋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서스펜션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게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거를 펼치면은, 그러니까 이 서스펜션 있잖아요. 높이라든가 컴프레션, 리바운드 댐핑, 자체 가속, 이거를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브랜드에서는 잘 못 보는 그런 정보인데, 이런 게 또 굉장히 특이할 만한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서스펜션 댐핑 같은 경우에도 컴포트와 스포츠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또 자동이 있고요. 자동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승차감과 핸들링,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충전 메뉴고요. 그러니까 충전 메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오토 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크루즈 차간 거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는 딱 2에서 더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오토 스티어 활성화는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포크 오른쪽에 볼을 한 번만 누르면은 오토 스티어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긴급 차선 이탈 회피와 긴급 제동, 장애물 감지 감속, 이런 ADS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이 차가 이 큰 메뉴 하나마다 이게 그 세부적인 메뉴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태블릿 PC처럼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뭐 그런 또 재미도 있고요. 제가 전에도 느꼈는데, 이 테슬라는 이 메뉴 설정하다가 이제 딴 데 보고 다시 이제 메뉴 설정하려고 차그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상 마지막 거를 안 보여주고 가장 위에 있는 컨트롤을 보여주니까 이거는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여기는 트릭 컴퓨터 화면이고요. 여기는 내비게이션 메뉴, 그리고 안전에서는 감시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모델 S 플레드의 권장 냉간 공기압은 앞뒤 40이고요. 지금은 44, 43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다른 회사보다 그 적정 공기압이 조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서 세차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차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차 모드가 되면 한 번에 되니까 또 편하긴 하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이 3분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큰 화면이 뒤에 크게 보여주고 양쪽의 화면인데, 이 차는 밖에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그 어라운드 뷰가 없는 게 좀 신기하죠. 사실 그때도 몇 년 뒤면은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가장 큰 화면으로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아이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조장치를 켜려면은 공조장치도 다 이 안에 있죠. 여기에 이걸 딱 누르면은 이제 바로 공조장치가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 통풍도 들어갔어요. 통풍 3단계가 적용이 됐고요. 생각보다 통풍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화가 있고 카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이건 딱 그 태블릿 PC나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스포티파이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계정에서 못 보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와 디즈니, 유튜브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모니터가 이런 거 볼 때도 반응이 빠르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화질도 꽤 좋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건 엔터테인먼트인데, 이것도 기존에 비해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기존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저 방귀 있었잖아요. 이게 메뉴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트 있잖아요. 그 시트를 딱 클릭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 태우고 갈 때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하면은 방귀겠나 이러면은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심지어 방귀 소리도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뭔가 나온 것 같아, 뿌, 펠컨 헤비, 루디크로스 방귀. 생각보다 이게 소리가 꽤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많은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로맨스 모드, 이게 불멍이군요. 이거 기존에도 있었죠. 이거를 지금 실행을 시키면은 에어컨도 같이 실행이 되네요. 약간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아케이드는 게임인데, 이것도 기존에 비하면은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죠. 이거 컨트롤러 필요하구나. 모니터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2개가 있고요. 참고로 이번에 모델 S는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의 키팝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모델 3나 Y처럼 이렇게 카드로 대체가 됐죠. 그래서 차에 타면은 이제 자동으로 인식은 안 되고, 이 키를 여기다 이렇게 딱 놓으면은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가 전반적으로 내장재가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시선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내장재도 같이 떨어지는데, 이 차는 이 밑에 쪽까지도 생각보다 내장재가 이렇게 골고루 좋아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수납 공간이 2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열고 이 커버를 이렇게 한 번 더 젖히면은 이 안에 또 추가적으로 이게 또 생각보다 또 꽤 깊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앞쪽에 수납 공간은 꽤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컵홀더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은 이 안에 공간이 굉장히 크죠. 참고로 컵홀더는 위치는 좋은데 이게 좀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의외입니다. 보통 미국 차는 컵홀더의 그 구경이 좀 큰 편인데, 이 차는 좀 작아요. 센터 콘솔 박스는 커버는 큰데, 커버 대비해서 이 안쪽의 공간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근데 좀 깊습니다. 참고로 글로브 박스 용량도 괜찮은 편인데, 이게 닫을 때 소리가 이렇게 너무 탱 하는 소리가 나죠. 업데이트된 모델 S 실내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이 운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운전대가 이게 기본은 아니고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운전대를 다른 브랜드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이게 좀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운전대는 동그랗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 위에가 없어요. 그래서 계기판이 되게 잘 보입니다. 단점은 처음에 조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이것도 전동으로 아까처럼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양쪽의 볼은 기존의 모델 S와 동일하죠. 그리고 이게 또 깜빡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가 양쪽에 좌측 우측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양쪽이 다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혼이고요. 와이퍼도 버튼식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적응이 필요하죠. 그리고 처음에 좀 당황스러운 게 이 운전대가 조절 폭이,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방구 소리 하면 아까 설정하면은 운전대 조작할 때 나는군요. 이게 가장 낮고요. 아까 보신 게 이게 가장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더 높았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반면에 이렇게 길이 조절 같은 경우는 또 꽤
꽤 되는 편이고, 모니터처럼 계기판도 해상도가 꽤 좋은 편이고요. 보통 계기판은 이제 풀 디지털이면은 저기에 뭐 정보를 바꿀 수 있다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이 기본 화면에서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길 안내가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래그 스트림 모드에서는 계기판이 바뀝니다. 도어 손잡이는 버튼식이고요. 그러니까 요 손잡이 이 위에 버튼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도어 트림 역시도 내장재가 꽤 좋은 편인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색깔이나 소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상단이나 가장 아래쪽은 우레탄이고, 이 중간은 또 가죽이고, 또 여긴 또 직물인데, 이게 직물이 이게 좀 좋은 직물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 뿐만 아니라 만졌을 때의 느낌도 괜찮아요. 참고로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고요. 이 차가 1열 유리 같은 경우는 2겹인데, 그러니까 이중접합 치고도 이게 꽤 두껍습니다. 시트는 기존과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미국 차들이 차 사이즈 대비해서 크기가 조금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좀 작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좌우가 약간 좀 타이트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은 시트 좌판 있잖아요. 저게 좀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시트 쿠션은 기존에 비해서 약간 좀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2열의 거주성은 기존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차는 2열의 거주성에 아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패키징은 아니에요. 도어 자체가 그렇게 크게 열리지가 않고, 들어간 입구도 그렇게 크지 않죠.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차의 휠베이스가 거의 3m인 걸 감안을 하면은 2열의 레그룸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결정적으로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가 꽤 서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2열 시트 역시도 좌판이 좀 짧습니다. 일반적인 차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2열 시트의 높이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2열 시트 대비해서는 이게 좀 낮아요. 보통은 1열보다 2열 시트를 높게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2열 시트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잠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열 시트 좌판이 좀 짧아요.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좀 제한적인데, 이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신발이 딱 요 정도만 들어가고요.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은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그래서 좌우의 공간감은 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1열 시트 뒤에 백포켓이 없어요. 보통은 이쪽에는 없어도 이쪽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양쪽에 모두 없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번에 모니터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공조장치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게 바람 색이고요. 그리고 바람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렇게 조절합니다. 참고로 송풍구가 어딨나 봤더만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잘 안 보이게 처리를 했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걸로 이 바람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유튜브랑 뭐 넷플릭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가 2개가 있고요. 2열은 분명히 3인승이긴 한데, 이 가운데는 사람이 앉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가운데 시트가 이게 유달리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시트에 비하면은 이제 크기가 작은 것 뿐만 아니라 이 등이 좀 불편하고, 또 다른 차와는 달리 굉장히 보기 드물게 또 2열에 또 암레스트가 없습니다. 트렁크는 개폐 모두 전동이고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700L가 조금 넘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뒷유리가 같이 열리는 패스트백 스타일이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각적으로는 그 용량이 꽤 커 보이죠.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 좀 깊은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고요. 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그물로 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트렁크 왼쪽에는 2열 시트 접을 수 있는 이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전동이 아니고요. 릴리즈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으면 굉장히 큰 공간이 생기고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스팅어와 비슷하네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이고요. 앞쪽에 트렁크 용량은 89L고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앞에 트렁크 치고는 용량이 큰 편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S는 기존에 키팝이 없어지고 카드로 대체가 되는데, 일단 차에 타면은 자동으로 모니터가 켜지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출발은 안 되고요. 이렇게 키 카드를 탭하라고 나오죠. 브레이크를 밟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전원이 켜집니다. 이 공회전 때 소음은 사실 전기차가 차 금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대동소이한데, 이 차는 이제 전기차 중에서는 소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전장품 소리가 좀 톤도 약간 높고, 그래서 전기차 중에서는 소리가 조금 높은 편이 아닌가.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이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컴프레서 소리. 이 소리도 약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켰을 때 초기에 이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조금 큰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어 셀렉터는 여기서 하는데, 사실 이게 2개예요. 여기서 할 수 있지만 여기도 주행 중에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주로 사용하는 이 기어 셀렉터가 가장 그 왼쪽에 있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개의 전기 모터로 구성이 됩니다. 기존의 모터에 비해서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또 카본 모터라서 좀 더 효율이 좋아진 모터라고 하죠. 그리고 이 요크 스티어가 적용된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적응이 좀 필요한데, 사실 이렇게 작은, 이게 엄밀히 보면 이게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변 기업이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기업인데, 회전할 때 보면은 아무래도 한번 파지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처음에 좀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불편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만약에 오너라서 계속 타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뭔가 그 차폭 가늠 있잖아요. 이것도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고요. 이 차가 최고 출력이 1020마력이고 제로백은 또 2.1초고 드래그 스트릿 기준으로 최고 속도는 또 300km가 넘고, 그래서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르겠다. 실제로 빠릅니다. 빠른데 이게 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이게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게 또 의외로 부드럽거든요. 의외로 부드럽고 의외로 안 나가요. 아까 뭔가 차이가 좀 되게 커서,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에서는 되게 안 나가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출력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컴포트랑 플레드 또는 드래그 스트립이 출력 차이가 있냐 하니까 출력 차이가 있대요. 근데 출력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있대요. 근데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밟아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저 체감상 플레드 모드 대비해서 컴포트는 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출력이. 그래서 대략 감으로 말씀드리면 컴포트 모드는 한 500마력 이하?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뭔가 체감 가속으로는 그 아이오닉 6 있잖아요, 사륜. 그거보다 조금 빠른 수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가 무지하게 빠르다고 해서 뭐 되게 부담을 갖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존의 모델 S랑 보통 이렇게 살살 밟고 다니잖아요. 별 차이 없어요. 다만 회생제동이 기본으로 좀 강하게 걸려서 지금 이 차가 회생제동 조절하는 게 없습니다. 메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이에요, 회생제동이. 아까 물어보니까 회생제동 메뉴 조절하는 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뭐 새로 생길 수는 있는데 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생제동 모드가 고정이고요. 이게 대략 어느 정도의 감도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회생제동 한 3단계 또는 한 3.5단계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당연히 원페달도 되긴 하지만 이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이게 많이 울컥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는 오른발 컨트롤을 좀 잘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속 페달이 좀 가벼워야 되거든요. 가속 페달이 무거우면은 계속 오른발로 이거 가감속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벼워야 되는데 이 차가 그렇게 다행히 이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탔던 2017년의 모델 S와 비교하면은 이 업데이트된 모델 S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는데, 하체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비해서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2017년에 샀던 모델 S는 에어 서스펜션이긴 하지만 보통 에어 서스펜션이 승차감이 좋아 라고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모델 S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좀 되게 단단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승차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업데이트된 모델 S는 그거보다는 승차감이 좀 한결 낫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방음도 좋아졌어요. 이 콘크리트 노면을 대략 90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 지금 이 타이어가 UHB잖아요. 트레드웨어가 3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어 솜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하는 타이어인데, 여기서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음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체 같은 경우에는 느낌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딱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흡수가 아니라 이렇게 좀 버티는, 그러니까 상하의 바운싱은 또 적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차는 딱 충격을 받으면은 비교적 이렇게 소프트하게 흡수를 해서 그런 좀 승차감,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던 좀 고급짐, 댐핑이라는 그 느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게 기존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파나메라나 타이칸 이런 차들과 비교하면은 보편적인 승차감으로는 아무래도 그 차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차가 또 1020마력 굉장히 빠른 차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데일리적인 승차감과 슈퍼카, 하이퍼카 같은 성능을 잘 버무린 또 그런 성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주행을 하다 보면은 계기판에 항상 그 좌우의 상황이 애니메이션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것도 기존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뭐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항상 표시가 되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좀 더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는 또는 움직이는 그 애니메이션이 기존에 비하면은 이게 많이 부드럽습니다. 보통 제가 미국 차 시승할 때마다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차도 어김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테슬라가 가장 이쪽에 사각지대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쪽이 그 잡는 그 앵글이 좁기도 한데, 이게 평면이어서 보통 이제 실제보다 가까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더 커 보이고, 심지어는 이쪽의 사이드미러도 다른 차들보다 사각지대가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돌았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회전 한 2번 해보고 느낀 건데, 이 차가 이제 보통 전기차 무겁잖아요. 뭐 다 대부분 2톤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뭐 되게 무거운 무게는 아닌데 뭔가 코너에서는 좀 이렇게 무게가 좀 느껴지는 그런 회전감인데, 실제로 속도는 또 되게 높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차가 아무래도 출력이 높다 보니까 뭐 제어가 어느 정도 들어가도 뭔가 그 힘과 그 타이어의 그립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회전할 때 쭉 밟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더가 발생하는 그런 타입인데, 이게 타이어의 그립이 좋다 보니까 그걸로 딱 붙잡고 돌아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이 차는 회장제동이 고정이어서 그거에 따른 뭐 주행 질감의 변화는 없는데, 이 드라이버 모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급가속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마일드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출력이 낮기도 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좀 힘센 에코 모드 같죠. 보통 내연기관 에코 모드 이렇게 밟으면은 초반에 반응이 마일드하고, 근데 이 차는 초반뿐만 아니라 이렇게 풀 엑셀을 해도 그때도 이렇게 마일드하게 쭉 가서 확실히 그 출력 자체가 좀 나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그 내연기관의 스포츠 모드와 초기 반응이 비슷할 정도로 빨라지는데, 다만 다른 거는 끝까지 스포츠 모드로 빠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스포츠 모드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 밟아보면은 이게 컴포트, 스포츠, 풀레드에 따라서 이게 단계적으로 출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테슬라 코리아에 물어보니까 출력에 달라지긴 하지만 수치는 알려줄 수 없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략 감으로 말씀드리면 한 300, 700, 한 1020마력 뭐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포츠에서는 좀 더 빨라지고, 그리고 풀레드로 바꾸면은 이게 보통 전기차가 나중에 갈수록 힘이 빠지고 초반에 모터 힘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기본 출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 추월 가속할 때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굉장히 흔한 표현으로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이 아니라 그거 갖고는 좀 모자라고요. 제가 아까 유청희 씨랑 오면서 잠깐 달려봤는데, 이거 예고 안 하고 풀레드 모드에서 이렇게 중간 가속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거 허리를 다칠 수 있지 않나.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풀악셀을 해도 그 헤드레스트에 머리가 부닥치는 것 뿐만 아니라 허리 쪽으로 좀 이렇게 뭐 압박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허리를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드래그 스트림 모드도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이거 딱 누르면은 이 계기판 위쪽에 최대 성능을 위해 컨디셔닝 중, 계산 중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차 받아서 처음 눌렀을 때는 15분 뒤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성능을 위한 드래그 스트림 모드에서는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아까 처음 봤을 때 저기 15분부터 15분. 그래서 15분 뒤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미리 눌러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차라서 구조는 완전히 다르지만 런치 컨트롤 사용하는 거는 내연기관 비슷합니다. 왼발로 브레이크 페달 밟고, 참고로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열이 받았기 때문에 2분 뒤에 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브레이크 페달 밟고 그 다음에 가속 페달 끝까지 밟으면 여기 뜹니다. 애니메이션 떠요. 그 다음에 밟으면은 평 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제로백이 2.1초니까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보통 이제 3초대만 타도 앞쪽이 빨려드는 것 같은 그런 가속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차는 이제 그걸로는 좀 부족하고, 드래그 스트림 모드에서는 어떤 기분이냐면은 그 총신에 있는 그 미사일 같은 좀 그런 느낌? 그 정도로 앞쪽으로 이렇게 쭉 하고, 소위 말해서 그 타임업 하는 약간 좀 그런 느낌, 과장하면. 그러니까 이 차 처음 타잖아요. 그러면 이 요크 스티어를 딱 보고 딱 잡는 순간, 이 차 컨셉이 대략 어떤 건지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레드라는 차명 자체가 우주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타임워프 하잖아요. 워프.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건데, 그래서 드래그 스트림 모드에서 풀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기판에도 막 이렇게 뜹니다. 스타워즈의 타임워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딱 그런 컨셉으로 이 풀레드는 그렇게 기획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차는 회생제동 조절이 없기 때문에 오른발로, 그러니까 가속 페달로만 조절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미세하게 좀 컨트롤을 좀 잘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전기차, 요즘에 회생제동 0이 많아서 그 탈압주행 모드가 강조된 차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울컥하기 때문에 이걸로 좀 조절을 잘 해야죠. 그리고 가속할 때는 당연히 전기차 특유의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게 좀 카본 모터라 그런지 그 통상적인 전기차의 그 모터 소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기계적인 그런 음이 납니다. 그리고 이 차가 보통 미국 차들 보면은 회전 반경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체크하는 그 문산 배농원에서 보면은, 아이고 어색하다. 이게 한참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속도로에서 앞으로만 갈 때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낮은 속도에서 주정차할 때,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방금처럼 회전할 때 보면은 이게 여러 번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허전해 갖고 갑자기 헛손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 익숙해지기 전에 막 코너를 되게 빨리 돈다거나 서킷을 달린다거나 그러면 혹시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좀 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허전하죠. 파지할 때. 물론 이 앞에 이게 위에가 없기 때문에 계기판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장점은 있긴 한데, 이건 아마 진짜 적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1열 승차감이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열의 승차감도 좋아요. 제가 아까 2열에 앉아서 한 20분 정도 달려봤는데, 2열 승차감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하체의 승차감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폭신해서 1열과 2열의 그 하체 승차감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1열 대비해서 2열은 방음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1, 2열의 하체 승차감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방음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1열 같은 경우에는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이라든가 그런 게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저 휠하우스 쪽에서 돌 튀는 소리 있잖아요. 또는 그 타이어 소리, 그게 꽤 잘 들려서 이제 방음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출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높아져도 가속감이, 정확히는 가속력이 처지지가 않아요. 이 차는 제로백이 2.1초고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드래그 스트림 모드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가 한 8초? 7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로백이 한 7, 8초만 돼도 그냥 타고 다닐만 하다. 보통 이렇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제로 200이 한 7초, 8초밖에 안 되고, 정지에서 250km까지의 가속 시간도 뭐 한 10초? 11초?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빠르기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특히 풀레드 모드에서 가속을 하면은, 이제 보통 전기차는 이제 일정 고속이 넘어가면은 가속감이 확 처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전기차는 가속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모델 S 풀레드는 레벨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향지등도 이게 좀 적응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버튼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걸 누르면은 이제 오른쪽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차가 이게 사각지대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현대로 치면은 후측방 모니터인데, 이거를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참고로 이 방향지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번 누르면은 깜빡거리잖아요. 그래서 차선을 바꾸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면은 자동으로 꺼지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회전할 때 보면은 빠르긴 빠릅니다. 최종 속도가 항상 세 자리 숫자가
가볍게 나오고요. 근데 그 출력 대비해서는 속도가 아주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어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타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이번에 모델 S 플레드를 타보니까 그러니까 플레드의 그 성능을 떠나서 업데이트가 된 만큼 그러니까 바뀐 부분 또는 좋아진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제외하고 또는 일반 모델 S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플레드 기준으로 하면은 기존에 시승했던 모델 S보다 승차감이 월등히 좋아진 게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가속력과 꽤 좋은 승차감, 그러니까 일상으로도 탈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일반 모델 S보다 주행거리는 짧지만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비슷해요. 보통 성능이 좋거나 빠르면은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도 그거와 좀 비슷한 거죠.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S 플레드는 굉장히 빠른데 이렇게 좀 어색한 레이아웃만 빼면은 그러니까 그 출력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빠른 그런 모드는 스포츠와 플레드, 드래그 스트립이 따로 있고 이게 기본이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이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에서는 출력이 높지 않기도 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마일드하기 때문에 딱히 뭐 되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델 S에 비하면은 기본적인 승차감도 좋아졌기 때문에 또는 방음도 좋아지고 그런 면에서는 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보통은 이제 성능 대비, 가속력 대비해서 가격이 높잖아요. 근데 이 차는 기본 가격이 1억 3천 후반 또는 1억 4천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차의 성능을 생각을 하면은 모델 S 플레드는 또 의외로 가성비가 또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시승할 때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ADS 이것도 다른 브랜드보다는 여전히 우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점으로는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이 요크 스티어가 있는데 물론 이거 선택을 안 하면 됩니다. 이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적응할 시간이 정말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형태의 운전대라면은 가변 스티어링 기어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옛날에 그 260 5 시리즈처럼 이렇게 저속에서 꺾으면 한 번에 팍 돌아가고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그게 아니고 여러 번 교차 파지를 할 때는 살짝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운전할 때 이게 적응하기 전에는 저 코너 빨리 돌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돌리다가 이게 모자라서 돌릴 때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우려스럽긴 한데 뭐 선택을 안 하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운전할 때요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돌릴 때 막 깜빡이 켜지고 혼 있잖아요. 혼도 막 켜지고 그래요. 아 그러고 보면 모델 S는 이번에 편의 장비도 강화가 됐네요. 일단 통풍이 기존에 통풍 없어서 힘들었잖아요. 특히 이 차가 유리 있잖아요. 천장 유리. 이게 개방감이 탁월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블라인드가 없어서 여름에 덥습니다. 저 뚜껑 열려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모델 S 구입하신 또는 다른 테슬라도 하면은 별도로 이 블라인드를 구매를 하곤 했죠. 그래서 이런 건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고요. 2열에도 작지만 액정이 추가가 됐죠. 근데 여전히 2열 같은 경우에는 하체의 승차감은 좋지만 거주성 자체가 차 사이즈 대비해서 아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2열 시트도 쿠션은 편한데 시트 자체의 크기가 좀 작아서 그것도 좀 장단점이 뚜렷하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잡소리가 있는데 이 차가 간헐적으로 저 2열 뒤쪽 또는 그 선반 쪽에서 간헐적으로 좀 잡소리가 있습니다. 예, 이로써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